하나 더 할까요? 운동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알려드릴 거고요. 22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운동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총 5가지 예가 있거든요. 그 5가지 유형을 이 옆쪽에 23페이지에 있는 도르의 유형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식을 써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꺼번에 이만큼을 정리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푸는 방법은 역시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똑같다면 한 번만 익혀주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그거 유형별로 알려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고요. 맨 마지막 파트입니다. 30페이지. 3법칙 나왔습니다. 3법칙. 뉴턴의 3법칙. 요거 중요합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모두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3법칙이에요. 요 3법칙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물체에 힘을 주지 않으면 1법칙 관성의 법칙. 물체에 힘을 주면 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그럼 3법칙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는 내려서 한번 써볼까요? 3법칙. 모든 힘은 항상 언제나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씁니다. 모든 힘은 항상 언제나 쌍으로 존재한다. 항상 언제나 2개씩 있다는 뜻이에요. 그 2개씩 있는 힘 중에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잘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힘을 찾는 게 작용반작용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힘은 항상 언제나 쌍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지구에 물체를 놔두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죠? 요거 눈에 잘 보여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물체가 떨어지는 힘을 지구가 물체를 당겨주고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모든 힘은 항상 2개씩 있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거와 쌍을 이루는 힘을 찾아야 돼. 그 쌍을 이루는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정해져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그럼 이걸 한국말로 정리하면 물체도 지구를 당겨주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안 보인다고요. 왜? 물체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죠. 지구가 물체 쪽으로 올라오진 않지. 하지만 얘를 이렇게 놔두면 지구도 물체 쪽으로 와요. 됐나요? 와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2개의 힘이 같다 그랬지. 얘는 F는 MA고요. 얘도 F는 MA지, 그치? 됐나요? 이 2개의 힘은 같으니까 여기 전체에다 이퀄 칠 수 있죠. 물체의 질량은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 왜? 지구의 질량이 졸라 크니까. 됐어? 그래서 물체는 좀 더 빨리 속도가 변하는 거고요. 지구는 매우 느리게 조금씩 변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건 눈에 잘 보이는 거고 지구가 움직이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힘을 찾는 거죠. 그걸 작용-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것도 물체가 만약에 지구보다 무겁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지구가 달라붙습니다. 됐나요? 신기하겠지, 그치? 여기다 물체를 이렇게 놔두고 여기 떨어뜨리고 탁 놓으면 지구가 와서 달라붙어요. 되게 재밌지 않겠니? 근데 지구 위에 지구보다 무거운 물체가 없지.
그러니 모든 물체가 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3법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3법칙도 공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한 번만 해볼게. 제3법칙,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작용과 반작용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여기까지 됐니? 자, 두 개를 정리해 줄 거니까 비교샷으로 한번 봅시다. EX. 하나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비교하셔야 돼요.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가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됐나요? 하나는 작용, 반작용, 하나는 힘의 평형. 자, 써볼게. 작용, 반작용은 도대체 언제 쓰는 것이냐? 물체가 두 개여야 되고요. 거기에 힘이 쌍으로 존재하니까 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두 물체에 두 힘이 각각 작용할 때를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요. 다시요. 물체가 두 개인데 힘이 각각 작용할 때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야?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면 물체가 두 마리가 있어야 돼요. 얘 A, 얘 B. 물체 두 개 맞지? 작용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힘은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하나의 힘이 있고요. 또 하나의 힘은 B에서 A 쪽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요.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다시 작용, 반작용 어떻게 된다고? 물체가 두 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힘이 반대 방향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 됐어? 쓸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 두 힘의 방향은 반대. 됐니? 여기까지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작용, 반작용. 물체 두 개 사이에 양쪽 방향으로 존재하면 작용, 반작용. 됐니? 그럼 힘의 평형은 뭐야? 힘의 평형은요, 물체가 하나예요. 물체가 딱 하나인데 거기에 두 힘이 작용하면 우린 그걸 힘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물체 하나밖에 없어요. A라는 물체가. 작용선은 같아야 되고요. 하나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다른 하나의 힘은 반대편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자, 느낌이 완전 다르지, 그치? 이해됐니? 자,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두 물체 사이에 두 힘이 존재하는 거 맞죠? 작용점은 물체당 하나씩 있는 거 맞지? 얘는요, 한 물체에 두 힘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작용점이 한 물체에 두 개 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 두 개의 힘은 어떻다고? 역시 두 힘의 크기는 같고요. 두 힘의 방향은 반대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 아까 했었어. 이쪽으로 5N, 반대 방향으로 5N, 알짜 힘은 얼마니? 0. 됐어요? 알짜 힘은 0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시 한번요. A에 이렇게 5N, B의 반대 방향으로 5N. 자, A의 R자임은 얼마니? 신기하지? 그래서 요건 R자 힘을 구할 수 없어요. 됐니? R자 힘은 언제 구하는 거야?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R자 힘을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힘의 평형, 요 단어 중요합니다. R자는 0이에요. 힘의 평형이 되어야 R자 힘을 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힘의 평형이 되면 R자 힘이 0이지. 가속도 0 맞지. 정지하고 등속 직선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놓여서 정지하고 있죠.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힘의 평형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움직이고 있으니까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작용, 반작용만 있는 거예요. 됐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힘의 평형, R자 힘을 구할 수 있어요. 0입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은 R자 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내려볼까요? 얘는 역시 공식이 없으니까 국어 시험 문제로 풀어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A가 B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풀어요. A가 B를 어찌어찌하는 힘. 됐나요? 물체 두 개 맞지? A, B. 되니? A가 B를 어찌어찌하는 힘. 당기는 힘, 미는 힘 상관없습니다. A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미는 힘 어떻게든 상관없지만 물체 두 개인 거 맞죠? 그럼 얘의 반작용 힘은 뭐라 그래? B가 A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쓰면 요거 작용 반작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국어 시험 문제야.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주어와 목적어가 대각선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이게 성립돼야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작용 반작용은 A가 B를, B가 A를 대각선 관계가 성립되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여기처럼 지구가 물체를 어찌어찌하는 힘, 반작용 힘이 뭐라고? 물체가 지구를 어찌어찌하는 힘, 대각선 관계 되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은 저렇게 고르는 거야. 됐니?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어처럼 골라내세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시하는 거냐? 내가 A를 당기죠. 그죠? 내가 A를 당기는 힘이 있고요. 네가 A를 당기는 힘도 있지.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요. 내가 A를 어찌어찌하는 힘 있지, 그지? 요거의 평형관계 어떻게 고르는 거라고? 네가 A를 어찌어찌하는 힘 이렇게 정해주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힘의 평형은 목적어가 같아요. 다시 힘의 평형은 목적어가 같아요. 그게 힘의 평형 관계예요. 됐니?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R자 힘이 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건 평형 관계. 0이 아니면 작용 반작용 관계. 됐죠? 한번 해볼까요? 로켓이 날아가려면 땅을 밀어야 해요. 됐니? 그럼 이거의 작용 반작용 힘은 뭐야? 로켓 동그라미, 땅 동그라미. 땅이 로켓을 밀어줘야 되지. 어때? 작용 반작용은 물체 두 개를 대각선으로 바꾸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 EX. 지구가 있었어. 책이 있었어. 자, 지구 위에 책만 놔두면 책은 떨어지죠.
움직여요.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알짜 힘은 0인 상태는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하나, 반대로 이렇게 두 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됐나요? 한국말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지구가 물체를 책을이니까 책을 당기는 힘이 있대요. 됐니? 요걸 F1이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이 힘 하나는 정해졌죠. 이 힘을 뭐라 그래?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모든 힘을 다 중력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럼 이 힘의 반작용 힘은 무엇일까요? 곤란해져요? 되게 쉽다고. 뭐라고? 지구, 책을 대각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아,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구나. 보여요 이거? 대각선 관계가 성립되지. 성립되면 얘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됐나요? 물체 움직이죠. 알짜 힘을 구할 수 없어요. 0이라고 쓸 수 없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 작용 반작용 골라라 그러면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쳐서 대각선 할 수 있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와?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과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중력을 풀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됐니? 그럼 대각선 관계 맞으면 작용 반작용. 쉽죠? 물체 두 개만 바꿔 쓰시면 작용 반작용.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여기다가 책상을 놔두는 거예요. 그럼 책상 위에 책은 안 떨어지지. 합력이 0이니까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어딘가에 평형 관계도 있다는 뜻이죠. 자, 해볼까요? 책상이 지금 책을 떠받쳐주고 있죠. 됐나요? 이 떠받쳐주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떠받쳐주는 힘을 모두 다 물리해서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수직항력.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걸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텀블러가 이렇게 놓여있으면 책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지. 왜? 책상이 텀블러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 힘이 뭐라고? 수직항력. 됐나요? 그럼 힘 하나 찾아냈죠, 그죠? 그럼 이거의 작용 반작용 힘 골라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대각선으로 쓰시면 된다고.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책이 책상을 어찌어찌 하는 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눌러주겠죠. 이해됐니? 그럼 대각선 관계 성립됐고요. 대각선 관계 성립됐으니까 얘도 작용 반작용이죠. 됐지? 그러면 이 네 개의 힘 중에 책이 정지 상태 맞지? 알짜 힘이 0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네 개의 힘 중에 어떤 두 힘은 평형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어디다 밑줄 둔다고? 목적어에다가. 책을, 지구를, 책을, 책상을. 보여? 이렇게 밑줄 긋다 보면 목적어가 같은 애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됐니? 그래서 1번 힘과 3번 힘은 목적어가 같으니까 평형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 알짜 힘은 0이 돼서 저 책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건 과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시험 문제에 가깝죠. 대각선 관계가 성립되면 되고요. 목적어가 같으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과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죠? 방향 반대. 다시 한번.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과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도 크기는 같죠? 방향 반대. 작용 반작용. 그러면 책을 힘의 평형 맞지? 그럼 힘의 평형의 힘도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죠. 같고 같아요. 얘랑 같아요. 전체 다 같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이 네 개의 힘은 다 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 힘을 차근차근 국어 문제처럼 골라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쉽죠? 그죠? 이런 거 쉽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EX. 이건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천장에 실이 매달려 있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대. 여기에 지구가 있대. 그죠? 써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힘은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당겨야 되죠. 자, 써볼까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우린 이걸 중력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이거의 반작용 쌍으로 묶을 수 있겠어요? 대각선 관계가 되면 된다고 했죠.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됐니?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이 물체 왜 안 떨어져요? 실이 당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지. 그럼 다시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겠지. 됐나요? 그럼 얘도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하겠죠. 대각선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물체도 실을 당겨주고 있겠지. 그럼 얘도 작용 반작용이야. 됐나요? 근데 위에 천장이 없으면 실이랑 물체랑 같이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죠? 됐어요? 그러니 이 위에 천장이 요걸 잡아주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또 한번 써볼까? 천장이 실을 잡아주고 있지. 그럼 이거의 반작용 힘은요? 실이 천장을 당기고 있죠. 어때요? 대각선 관계는 매우 모르기 쉽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물체를 보면 대각선 관계만 성립되면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럼 이 물체 정지하고 있는 거 맞죠? 정지한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알짜 힘이 0이 되지 않으면 실이 끊어져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천장이 무너져서 떨어지든가. 그럼 얘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또 밑줄 한번 넣어볼까? 물체를, 지구를, 물체를, 실을, 천장을. 이번엔 쌍이 두 쌍이죠. 그래서 물체를 동그라미 치면 얘네 둘이 평형이에요. 됐나요? 하나 더 있지. 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네 둘이 평형이에요. 됐나요? 힘이 여러 개가 되면 평형도 여러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실도 정지, 물체도 정지, 천장도 정지, 지구도 정지. 평형 관계와 작용 반작용 관계를 고르는 건 매우 쉽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작용 반작용을 머리에 넣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예를 드는 거 있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깡패가 와가지고 싸대기를 때리면 됐니? 야, 시위대가 싸대기를 때리면
깡패가 손으로 내 볼을 때렸지, 그지? 그죠? 그럼 반드시 힘에는 작용 반작용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볼로 그 녀석의 손을 때린 거죠. 이해됐어요? 크기는 어떻다고? 같다고. 됐니? 그럼 깡패한테 싸대기를 맞으면 뭐라 그러는 거야? 나도 널 때렸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단 기분만 좀 나쁜 거라고 했어. 뭔지 알겠어요? 작용 반작용은 언제나 쓰입니다. 언제나. 여기 보세요. 모든 힘이죠. 그 어떤 힘이든 상관없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작용 반작용인 거예요.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그냥 작용 반작용 그래 버리면 돼. 괜히 싸움 붙고 그러지 마.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EX. 꽤 많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 작용 반작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철수가 있었어. 됐지? 철수의 몸무게는 600N이에요. 여러분들도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예요. 몸무게는 힘입니다. 힘. 중력이거든요. 그러니 몸무게를 물어봤을 때 킬로그램으로 대답하면 문과생이야. 됐니? 반드시 뉴턴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중력 어떻게 구한다고 할까? 무게 어떻게 구해? 중력 어떻게 구해? F는 MA 이렇게 구하는 거 맞지, 그치? 됐나요? 그래서 얘를 mg로 바꾸면 중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무게 써 있는 거예요. 됐나요? 무게 어떻게 구한다고? mg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니네 몸무게가 만약에 질량이 60kg이라면 뉴턴은 중력과 섞고 10을 곱해서 600N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 600N이래. 여기까지 됐지? 이쪽에도 한번 써볼까? 여기에 0.1을 올렸는데 0.2는 몸무게가 400N이래요. 됐죠? 됐지? 자, 철수가 손을 길게 뻗어서 0.1을 눌러준 거야. 됐죠? 저울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철수가 0.1을 눌러준 거죠. 그러면 0.2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더해진 거 맞지? 그러니 얘는 몸무게가 증가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눌러볼게요. 철수가 0.1을 100N의 힘으로 눌러줬대. 그럼 중력에다가 누른 힘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지는 거 맞지? 그럼 0.2는 500N의 몸무게가 나갑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철수는 이해됐어? 0.1을 철수가 0희를 100N으로 눌러주고 있지, 그치? 이 힘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대각선 관계의 반작용힘도 존재하는 거 맞지? 0희가 철수를 100N으로 힘준 거 맞죠?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 철수가 이쪽 방향으로 눌러줬다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100N 맞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철수의 몸무게는 감소합니다. 실제로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역시 500N이 나타나겠죠. 됐어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자, 얼음이야. 그치? 여기에 철수를 세워요.
철수의 몸무게는 60kg. 됐니? 영희를 세워. 영희의 몸무게는 40kg. 됐니? 자, 질문이요. 얘네 둘 다 스케이트를 신겨 놓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철수가 영희를 120N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영희는 뒤로 밀려나겠지. 얼마의 가속도로? 됐니? 그러면 영희는 120N의 힘을 받은 거 맞죠? 몸무게는 40kg이니까 가속도를 가지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철수는 가만히 있니? 얼음판에서 영희를 밀었어. 철수는 가만히 있니? 아니요. 왜요? 얘를 이렇게 방향으로 밀었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 힘도 존재하는 거 맞지? 그러니 철수는 반대 방향으로 밀린다고요. 얼마의 힘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철수는 60kg이라 그랬으니까 철수도 가속도를 가지겠죠. 그럼 철수는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영희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밀리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작용 반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공상과학영화 어벤져스 이런 거 볼 때 되게 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중에 떠 있는 애가 슈퍼맨 토르 같은 애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애들,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애가 갑자기 시착하면서 날 수는 없어요.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됐어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슈퍼맨 같은 애가 떠 있어. 됐죠? 얘가 날아가려면 무언가가 얘를 밀어줘야 되죠. 그럼 얘도 반대로 밀어줘야 되지. 여기에 만약에 벽이 있다면 이 벽을 밀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공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기를 밀어서 얘가 움직이려면 불가능합니다. 왜? 공기는 움직이잖아요. 매우 작죠. 얘를 밀는 힘으로 얘가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거 다 뻥이야. 됐니? 유일하게 안 뻥인 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걔가 아이언맨이에요. 걔는 가스를 분출하죠. 분출하는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상과학 영화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의 오류들도 되게 많아요. 왜? 이과생이 아니면 이 힘이 두 가지씩 존재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됐나요? 왜? 문과생들 눈에는 힘이 하나만 보이니까. 됐니? 중력과 수직항력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니네 저울에 올라가면 측정되는 값이 수직항력 값이에요. 저울이 나를 얼마의 힘으로 떠받쳐주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당기는 힘을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저울이 떠받쳐주는 힘을 측정해요. 그게 수직항력이에요. 그러면 중력 값으로 대입을 해서 같다고 놓고 나 몸무게가 얼마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올라갈 때는 수직항력 좀 재볼까 이러면서 올라가야 돼. 그게 이과생이에요.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돼야 앞으로 나오는 모든 힘들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작용 반작용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한 번쯤은 복습해 주시고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란 단어는 전문적으로 잘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 번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시간에 운동 방정식 모든 유형을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